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빨간 책자가 있습니다. 빨간 책자 안에 있는 속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표지에는 제 간단한 소개가 적혀 있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제 수업을 예전에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제가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세화여고 수업 해보셨어요? 이제 그런 말을 듣는데 저는 이 학원에 처음 온 게 2012년이고 이제 경력이 꽤 되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대학생 때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리닉 강사도 하고 현재 오픈반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동네에서만 사실상 교육 경력이 있어요. 저는 다른 데 뭐 기웃기웃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동네를 아주 잘 아는 수학 강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습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강사입니다. 예, 졸업 논문 주제가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로 졸업 논문을 쓴 사람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교수님도 말리고 하지 마라 이런 거 왜 하냐 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많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뭐 여러분 어차피 이제 어머니께서 막 필기하고 공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겨울 방학 때 뭘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거친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그걸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수학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교육 과정을 봤을 때에 우리가 2학년 때 다루는 것이 이제 수학 1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 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확통, 미적분, 기하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를 뭐 공통 과목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걸 선택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세화고를 제 세화고는 좀 교육 과정이 특이하고 보통은 1학기 2학기 진행을 하고 얘는 좀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달라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냥 거칠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냐는 결국에는 시험이 뭘 나올까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해야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완성을 했어 뿌듯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2학년 내신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1차적인 목표를 2학년 내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2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것은 컨텐츠가 수학 얘기죠. 이제 어느 과목이나 근데 좀 비슷할 거예요. 2학년 내신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어떤 컨텐츠로 그리고 수업을 하고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나오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뻔합니다. 듣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이제 EBS 컨텐츠입니다. 사실 요거거든요. 2학년 때 공부하는 게 요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공부하는 것도 결국엔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학년 공부랑 3학년 공부가 맥락이 이제 다를 수가 없는데 원본에 좀 더 가까운 걸 공부하는 게 2학년이고 그거를 좀 변형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3학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입니다. 보통 수특이라고 부르고 수능 완성, 수완이라고 부르고 이런 콘텐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가지고 뭐 정석을 공부했다, 개념 원리를 공부했다, 센을 공부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EBS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재가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는 그래도 공부가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거 뭐 잘 할 것 같은데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께서 좀 들어보셨을 거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가 결국에는 올해 3학년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모의고사 그리고 어떤 수능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올해 거쳤는지가 내년 내신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 때문인데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의 경향이 항상 요건 일관됩니다. 수원 어렵고 수투 어렵고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나오고 나서 이래
미적과 확통과 기하가 약간 들쭉날쭉하는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변함없어요. 수원과 수투는 어렵다. 수원 수투에서 변별력을 준다는 변함이 없거든요. 얘네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 구성에 따라서 변별력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려우면 공부 많이 하면 되겠네, 주 5회 수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왜 어렵냐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원을 어렵게 내는 거 정말 단순해요. 이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 막 무슨 올림피아드 문제를 갖다 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새롭게 내요. 새롭게 냅니다. 뭐 새롭게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느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새롭게 여기냐면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삼각함수라는 거, sin x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sin x를 가지고 만든 것들을 모조리 새롭게 여기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굳이 적으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보세요. 이런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 함수가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함수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이제 삼각함수 중에 sin x라는 함수인데요. 얘를 갖다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를 톡 끊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요만큼 한번 잘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봐봐. 그러면은 이제 도형이 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되다가 우르르르르르르르 이상하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새롭다고 여겨요. 나 이거 안 배운 건데? 나 이거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수원에서 배우는 콘텐츠가 자꾸 뭔가를 시켜요. 안 해본 걸 시키는 거. 그러니까 안 쓴 근육을 시키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문제를 외워서 풀거든요. 문제를 외워요. 그냥 해설지를 외우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별표 넘어가. 선생님 제가 몰라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어떤 뭐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를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이제 지금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뒤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투는 어떻게 어렵게 내냐? 얘는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개념서에 나온 거, 교과서에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셔야 될 거가 개념을 내가 열심히 했어, 정석을 열심히 했어 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화 이론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공부랑 수투 공부의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업을 가나 비슷한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콘텐츠 중심으로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변형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은 또 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서 학원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요거에 대한 변형이죠. 변형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수학을 정석을 몇 번 보면은 뭐 100점이 나와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는 굉장히 중요한데 수원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수투는 어떤 이론 공부를 해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안 그러면은 그냥 생 계산으로만 풀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먼저 미적분 말씀을 드릴게요. 미적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적분의 내용은 수원은 함수를 다룹니다. 어떤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다뤄요. 함수. 그래서 뭐 제 책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저기 뒤에 보시면은 뭐 수원을 보시면은 뭐 6쪽이나 뭐 7쪽이나 보시면은 단원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모조리 다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특성, 이 함수의 특성, 이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수원이에요. 근데 그 함수의 특성을 배우다가 그 함수를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투는 다항함수라는 함수, 어떤 특정한 함수예요. 다항함수의 미적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습이다 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는 수원과 수투가 결합된 게 미적분이에요. 이건 진짜 어디서나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수원과 수투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 미적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컨텐츠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적분을 다룹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과 어머니들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가 수원 수투는 당연히 해야 돼요. 수원 수투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원 당연히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개념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수투는 이론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환경 필요하다인데 선택 과목에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과연 미적분을 이번 겨울에 해야 되는가가 좀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시간표를 짤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커리큘럼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저런 커리큘럼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애들의 효과를 이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습니다. 이건 맞아요. 자,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다. 수원과 수투를 알아야 미적을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수원 수투가 심화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미적분 개념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은 참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거든요. 수원 수투 애매할 때 미적 공부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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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끝나요 그냥. 어? 어? 큰일 났다.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빠이빠이 하고 수원에 집중해야지.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원과 수투가 잘 되어 있어야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다 참인데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머니들 상담해보고 그리고 다른 이제 강사분들 설명이 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란 말이 있습니다.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은 수원 수투가 다져지더라고요. 너무 놀랍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들. 이거 미적분을 공부하면 수원 수투가 다져져라는 말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미적분을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정도에서 선행학습을 했을 때 얘기예요. 수원 수투를 얕게 배우고 미적분을 얕게 배우니까 둘이 비슷해 보이는 거거든요. 수원 수투에서 다루는 것과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는 좀 달라요.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강에서 이제 배 나온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전거도 다리를 쓰고 마라톤도 다리를 쓰는 거니까 저 아저씨는 마라톤도 잘할 거야.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관련이 있다예요,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있어야만 요건 되는데 거꾸로가 성립하는가? 이건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거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수원과 수토가 최근에 어렵고 그리고 내신도 실제로 이제 많이들 어렵게 나오고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 미적을 하게 되면 시간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1월 달에는 수원 수투를 하고 이게 작년에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1월 달에는 수원 수투를 하고 2월 달엔 미적분을 하고 했을 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좋긴 좋아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래도 미적분 한번 공부를 했어는 우리들 생각이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미적분을 하면서 수원 과제를 주기도 하고 수투 과제를 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원 수투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커리큘럼은 수원 수투 빡세게 집중으로 잡아가지고 이거저거 기웃기웃 하지 말고 다 잡으려다가 놓친다. 좀 아쉽다. 아이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수원수투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표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딜 봐주시면 좋냐면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뒤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고 그 제 생각이 4쪽에 정리가 가볍게 돼 있는데 4쪽에 있는 것들 가볍게 그냥 소개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감하게 미적분 강의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사실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딱 직정할 수 있습니다. 세화고 학생들은 필요해요. 세화고 학생들은 미적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세화고 학생들은 이런 커리큘럼이 제일 좋아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세화 전문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세화고 학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세화고 학생들은 2월 달에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일 이상적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1월 달에 미적분을 쭉 하는 수업이 있다면은 이 수업이 잘 되긴 좀 어려워요.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는 1월 달부터 미적분을 시작한다. 애가 수투도 다 까먹었을 텐데 다 까먹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까먹거든요. 예. 그래서 제 교육과정 얘기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거칠게 소개드리자면은 제일 처음에 방학 전 특강으로 수원 개념을 깔아놨는데 이제 이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까먹었기 때문에
다 까먹었습니다, 진짜로. 수상화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수원을 까먹었다라는 거랑 동일한 명제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특히 예전 여름방학에서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름방학에 수원 실력했는데 까먹어요. 당연한 겁니다. 강의실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기억은 휘발되고 수상화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수원은 까먹었어요. 근데 약간이 남아 있겠죠. 그 약간을 불씨를 살리는 것이 이제 사실은 겨울방학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길게 드릴 건 아니고 저는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심화를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까먹었다. 근데 그 불씨를 살려야 돼요. 약간의 불씨가 남아 있는 데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이제 살리는 작업이 수원 개념 단기 특강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심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심화 과목을 깔 때 항상 이렇게 깝니다. 이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수원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커리큘럼이에요. 총 합쳐가지고 20회나 되죠. 수원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사실은 저는 이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하면 애들이 들어 누워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방학은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수투까지 하다니까 더 알차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한 5분여에 걸쳐 가지고 뭘 실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수투에 대해서는 트랙을 2개를 깔았는데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투를 처음 하냐 안 처음 하냐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투 개념 11회 수업을 깔아놨고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은 커리큘럼이에요. 수투 개념에서 심화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14회일 거예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심화로 넘어가는 커리큘럼,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하는 학생을 위한 엄청나게 친절한 수업이 있고 예전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었던 학생들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이제 그런 수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미적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정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잘 하는 게 나중에 미적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고3까지 공부를 시키는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 2학년 때 애들 보고 빠이빠이 할 거니까 미적은 필요 없지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아이들 미적까지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수원 수투를 잘한 아이들이 미적분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적을 공부했을 때 수원 수투가 약해지는 경향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확통과 기하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려 넘어갈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겨울방학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이제 필요한 분들은 채우셔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정해드리자면 직전학기예요. 이거는 직전학기입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엔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인데 직전학기에 하지 않았을 때 학습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확통과 기하예요. 3학년 내신으로 확통이 있으니 지금 3학년을 지금 들으면 좋지 않을까가 잘 되지 않아요. 확통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하도 그렇고요. 3학년 때 기하는 학교들 있는데 3학년 때 어차피 기하하는데 지금 기하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들으면 좋잖아. 아니 까먹어요. 까먹는데 그 까먹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에 그냥 아예 리셋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왜 중학교 때도 선행을 하고 고1 때도 선행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함수에 대한 거기 때문이에요. 함수는 계속해서 고1, 고2, 고3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이 돼가지고 기억이 유지가 되는 게 약간이라도 있는데 얘네는 없어요. 얘네는 내신하면서 다 까먹어요. 100%다 까먹거든요. 뭐 95%를 까먹은 것도 아니고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직전 학기일 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직전 학기가 아니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 결국에는 수원수투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미적을 할지 말지를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학생에게 미적을 공부하면 좋긴 한데 그거는 그냥 우리들이 좋은 거고 아이들한테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어떻게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수학 얘기랑 수학이 아닌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물러갈 건데, 효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실 발달된 것인데, 우리 아이가 어떤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저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색깔이 뚜렷한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콴다 쓰는 사람 징역 10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꿀팁 뭐 이런 거 있어요. 수능 30번 5초 컷 프리탁 이런 거 징역 5년 딱 때리고, 그다음에 과도한 해설지, 그리고 이제 대형 강의에서 제공하는 QR코드 해설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건 징역 1년 이렇게 하고. 왜냐면은 제가 요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대가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 자, 과도한 친절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랑 더불어 가지고 뭐 예전에 제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중학교 선행에서 좀 문제점이랑 겹치는 게 있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수원 수투를 했는데도 수원 수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수상화에서 많이 느끼셔야 될 거가, 사실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우리 아이들이 수상화를 뭐 반복을 했대. 근데 왜 들어오는 애들마다 경우의 수는 아작이 나 있지? 왜지? 단순하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요. 학원에서 공부를 안 시켜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 심지어 대형 학원에서 공부를 안 시킨대요. 그저께 어떤 어머니랑 상담을 했는데, 입반 테스트를 봤는데 경우의 수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형 학원을 다니는데 여름방학 때 커리큘럼에 경우의 수가 없었대요. 사실 지금 고1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들어보셨을 것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말에서는 그냥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되는데, 그거를 우리 함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는 다음에 하자, 이걸 효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하는 걸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용의 생략이라고 적을게요. 중학교 선행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 심지어 공부를 할 때에도 특정 단어를 생략해요. 그냥 삭제를 하고 안 해. 왜냐면은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 다음에, 시간 없어, 중요한 거 해야지, 중요한 거. 그리고 적은 학습량.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율입니다. 저는 요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뒤집는 것이 수학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콴다를 했을 때의 단점을, 그러니까 콴다를 쓰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했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이게 그래도 난 이걸 풀었지 않느냐.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말을 해주는데, 콴다를 왜 쓰면 안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는 콴다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정확히 한 5시간 뒤에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푼 게 아니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하루 뒤에 변형 문제를 줬을 때 손도 못 대요. 조건이 바뀌면 손을 못 대요. 그거는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를 못 풀고,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를 못 풀어요. 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이걸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수투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심화 이론에 대한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콴다 학습이나 이런 과도한 친절 학습의 문제점은 요겁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소화해야 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중에 문제집이 넘치죠. 그리고 새롭게 문제집은 계속해서 찍혀나가고 있고, 뭐 EBS 같은 경우에 매년 나오고, 문제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콴다랑 유튜브 꿀팁 해설지 QR코드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첫 문제를 풀 거야. 그럼 공부를 1000번 해야 돼요. 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빠지면 요거 안 하고 공부. 그래도 800개 했네. 인데 문제는 다음날 문제를 풀게 하면은, 뭐였더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더라요? 질문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풀더라요? 답이 4번인 거 기억나는데? 뭐였더라요?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푸는 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워요. 문제를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게 약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변형 문제죠. 야, 너 봐봐.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 터지지.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거 이겁니다. 자, 문제를 묶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아이들이 못 하거든요. 어디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묶어야 돼요. 자,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비슷해. 왜 비슷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비슷해.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해. 그럼 너는 첫 문제를 풀지만 실제로는 한 4-5가지 공부를 하는 거야. 예, 요거를 좀 뭉뚱그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 보면은 저같이 뭐 심화 수업 진행하는 분들 보면 뭐 실전 개념, 심화 이론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엔 배경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 배경 지식은 어디 뭐 책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개념서에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좀 개념서에 쓰기가 좀 그런 내용들이에요. 개념서는 교과서에 기반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공부를 했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접해본 전문가들이 요걸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학생 과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겁니다. 결국엔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작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문제를 외우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외우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향은 조건을 학습하는 방향, 그리고 심화 이론이라고 해볼게요. 심화 이론. 이 심화 이론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시스템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학생 과외로 때울 수 없고, 인강으로도 사실 좀 힘들어요. 인강은 컨텐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 이론 중심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문제 중심의 학습에서 문제 암기죠. 조건 중심의 학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거는 독해입니다. 저희 방학 수업에서 하는 건 주로 독해거든요. 어떤 계산 능력 그런 거보다도 독해예요. 애들이 문제를 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문제가 변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되었구나. 그리고 변형된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 독해를 이용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방학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원본 문제는 전부 다 다루되 이런 것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수학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물러갈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수학적이지 않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심화 이론이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학습량입니다. 심화반들의 특징이 제가 이제 좀 저랑 많이 좀 다른 게 이거예요. 너희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적게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주 1회반 하기도 하고, 수원이 심화를 뭐 8회 돌리고, 수투를 막 7회 돌리고.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더 해야지. 근데 어머니께서 질문하세요. 저 공부를 못 하는데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인데, 학습량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학습량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하기 위한 학습량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아니고 변형된 것들을 풀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 학습량이 충분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이 많으려면 시간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수업을 중요시 여기는 강사로서 수업을 전부 다 아침에 깔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9시. 시간표를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왜 수업을 아침에 깔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는 건데, 그 시간표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5쪽에 제가 2학년 수업하는 수업을 적어놨습니다. 5쪽을 가볍게 보시면은, 그 월금으로 깔려 있는 그 1월, 2월 강의 시간표를 보시면은 월금으로 깔려 있는 수원 심화, 이게 정규반 수업인데요. 아침에 수업을 하는 거를 저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침에 수업을 하고 저희 이제 클리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유명하고, 제가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리닉 수업인데,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복습입니다. 애들이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건데요. 기억이 휘발돼요. 강의실 나가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강의실을 못 나가게 하자.
왜냐면 강의실 나가면 기억이 날아가니까 강의실을 못 나가게 하자. 밥 가볍게 먹고 오고, 물론 그러면서 좀 까먹었어요. 수업 앞에는 무조건 복습을 시켜요. 수업 내용 복습을 하고 숙제를 들어가라. 그리고 뭐 뒤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물론 좋지 않지만 뒤에 다른 거 잡지 않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뒤에 다른 게 있다면은 어려운 것부터 풀어라,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당일에 숙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특히 이과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 한번 시켜보시면 진짜 엄청난 걸 느끼실 거예요. 와,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과학을 빡세게 시키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도 한번 할 걸, 이제 그런 것도 느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게 효율입니다. 요게 효율이에요. 다른 게 효율이 아니고, 이게 효율이 아니에요. 아침에 수원을 하고 점심에 수투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미적을 해. 그리고 다음날 자습. 첫 번째로는 요때쯤이면 애들은 이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지는 시간대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거 실제로 학습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때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할까 과연?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말씀을 아이들이 그렇게 잘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공부를 할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요. 갑자기 합리적으로 변해요. 우선순위. 엄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투는 다음번에 하면 되고 미적은 3학년 때 하는 거니까 나는 수원을 해야겠어라고. 수원을 한 30% 하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학습은 한 가지 과목을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단순하게 시간표를 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도 아침에 하고, 수투 심화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아침으로 구성을 했고, 수투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원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수투 개념 수업은 아주 친절하고 좀 가볍지만 그래도 다룰 건 100% 다 다루는 이제 그런 수업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니 어머니께서 시간표를 짜실 때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에 그건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해야 될 거를 해야 되고, 생략을 했을 때에 반드시 돌아오는데, 이게 아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도 설명회가 한 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의 제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경우의 수 같은 경우의 수를 공부를 안 했더니 기말고사가 좀 많이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서 2학년을 다시 준비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마무리하시기를, 모두가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